안녕하세요, 꽃바람 이박사입니다. 운치 있는 가을날 아침에 운치 있는 이 가을의 풀들과 함께 오늘은 가을꽃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식물 있으시지 않으세요? 갈대. 그렇죠. 갈대, 억새, 수크령, 기타 등등 이런 식물들을 통틀어서 그라스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라스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친구 이름은 수크령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크령은 요게 이제 꽃이에요. 꽃이고 요 안에 보면 씨앗이 이제 맺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대 그라스 종류들이 꽃이 핀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좀 더 지나면 요 안에 씨들이 맺혀서 요 씨앗이 보여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요 씨들이 맺혀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 뒤쪽에 요거 보이시죠? 얘들은 억새입니다. 억새와 갈대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놈이 그놈 같고요. 근데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어디에 심겨졌느냐를 보시면 구별할 수 있어요. 갈대는 습지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에서 아니면 들에서 뭔가 비슷한 걸 봤다? 얘는 100% 억새입니다. 근데 어디 강가나 물가 아니면 습지나 이런 데에 비슷한 걸 봤다 그러면 90%는 갈대예요. 근데 왜 90%라고 하냐면 10% 정도는 물억새가 있어요. 예로부터 갈대나 이런 그라스 종류들은 그렇게 군집해서 심겨져 있고 자연적으로 서식했던 그런 식물들입니다. 19세기 들어서 독일의 칼페르스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정원사가 있어요. 7계절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고안을 해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4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봄과 여름 사이에 또 하나의 계절이 있고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하나의 계절이 있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또 하나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7개의 정원.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다년생 초화라고 하는 숙군초와 그 다음에 1년초를 혼합을 해가지고 그 계절이 되면 얘는 꽃이 피지만 얘는 꽃이 안 피고 또 얘가 꽃이 질 때쯤 되면 또 다른 꽃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7계절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다양한 경관들을 연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봐보니까 가을과 겨울 사이 겨울 이럴 때는 대지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페르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라스 종류는 대지의 머리카락이야.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정원을 대머리로 만들었었어. 대머리였었어도 정원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머리카락을 심어주면 더 아름다워지는 거야. 해서 칼페르스터에 의해서 그라스 종류들이 정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라스 종류들이 정원에 심겨지는 걸 굉장히 꺼려 했었어요. 안 심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라스 심어 놓으면 뱀 나와가지고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때 되면 억새밭이나 갈대 숲에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됐지 굳이 그래서 그닥 호감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하여간 그때서부터 저뿐만이 아니라 정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그라스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들을 해냈어요. 그러고 나서 7, 8년 시간이 흐르고 봤을 때 지금 서울시청 앞에도 그라스 종류들이 화분에 담겨서 연출이 되어 있고요. 개인 정원에 한두 개 정도 억새나 갈대 아니면 다른 그라스 종류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겨울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예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정원사분들도 계십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칼페르스터가 시작했던 그러한 디자인의 트렌드가 1세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까지 연장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그라스 종류들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하늘하늘 거리죠. 하늘하늘 거리면서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이 땅 모습이 굉장히 뭔가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너무 영화 같죠? 그림 같고. 자, 안 가는데? 싸우는데 둘이? 와. 오! 오! 오!
남 촬영하는 데 와서 쌈박질이나 하고. 근래에 들어와서 지금 현존에 있는 정원사 중에 탑이라고 할 만한 정원사 피에트 우들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분이에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사람 작품을 따라 하려고 하고요. 이 피에트 우들프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그라스를 활용을 했던 분이에요. 식재 기법 중에 드리프트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드리프트 기법은 뭐냐면 그 왜 자동차 운전할 때 드리프트 한다고 하잖아요. 막 끼익 하고 가고 막 이러는 것들을, 그것처럼 식재를 긴 띠를 통해 가지고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식재가 굉장히 레이어가 여러 번 겹치게 되고, 그 겹치면서 지나갈 때 굉장히 깊이감이나 공간감을 더 느끼게 해주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피에트 우들프는 그라스를 활용을 해서 그러한 드리프트 기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드리프트 기법을 통해 가지고 긴 띠로 그라스가 식재가 되면 훌륭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배경으로 앞에 쨍한 식물들이 또 다른 군락으로 포인트가 되고, 뒤쪽에는 그 다음 군락으로 포인트가 되면 앞에 있는 애들은 하늘하늘한 배경 앞에 뭔가 공간이 연출되지만 요 뒤에 있는 애들은 살짝 보이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정원들이 그 사람의 디자인 패턴을 따라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분 집이 네덜란드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집을 공개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회복이 되면 한번 가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초대받을 수 있나요? 우리 100만 명 찍으면 갑니다. 오늘은 가을의 정취를 잘 느끼게 해주는 그라스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겨울까지 우리 정원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꽉 채워줄 수 있는 대지를 대머리로 만들지 않고 머리숱이 많은 아름다운 대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라스 종류들은 화분에 담아서 창가에 그냥 하나 정도만 올려놔도 충분히 가을의 느낌을 좀 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꽃바람 이 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